어, 동차반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울 개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념을 먼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쟁점 파악하고 사례 풀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선 처음에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개념이 법률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 구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률관계. 그러면 이제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자 갑이라는 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 반지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사내 연애를 한 거예요. 사내 연애 이렇게 해서 사내 연애를 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제 이분의 와이프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좋았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했냐면 상간녀 고소를 한 거예요. 상간녀 고소. 상간녀 고소하면 이게 손해배상이죠. 손배 청구.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가만히 당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애초에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갑이 을을 갑자기 막 손잡고 야 우리 사귀자 막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귀었던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귀기 전이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강제추행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된 거니까 이제 을이 갑을 다시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강제추행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이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손배 청구는 당연히 이제 민사법원에다가 제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내연애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얘가 이분이 아무튼 부장이고 이분이 그냥 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무튼 강제추행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니까 해고가 됐어요. 이분이 해고. 그래서 무라는 사람이 이제 갑을 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무가 갑을 해고했잖아요. 그럼 갑은 이제 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혼 당하고 그 다음에 형사 입건되고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회사까지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은 뭘 하냐면 이것도 이제 원래는 사인이잖아요. 얘가 이제 대표니까 대표. 그래서 원래 이것도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이것도 원래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자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 어디가 법률행위냐? 이런 게 이제 법률행위예요. 상간녀 고소,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강제추행 고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사실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고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우리가 행위를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구분은 국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뭐 장난이네 뭐 이게 어울리는 거는 국어적으로 어디랑 어울려요? 사실행위가 어울리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불장난 이런 표현이 여기는 붙을 수가 있지만 이걸 갖고 장난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고소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법률행위지만 형사 법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사적인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건 뭐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형사법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민사 법률 관계. 이것도 민법에 의해서 규율돼.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때 민법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민사, 형사,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민사소송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느리고, 그리고 비싸요. 굉장히 느려요. 민사소송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은 약간 빈약한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느리고 비싼 권리구제 방법보다는 좀 더 빠르고 직관적인 어떠한 권리구제 방법을 국가가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게 진노위라는 거예요. 진노위.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행정청이에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진노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잘렸으니까 갑이 진노위에다가 얘가 이제 구제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린 것 좀 네가 좀 빨리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판단해 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처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건 이제 배워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노위를 거치면 반드시 또 중앙노동위원회라는 데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결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됐다. 여기서도 기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때서야 행정법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이라는 거 이제 배워나갈 이걸 이렇게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냐? 이게 행정법 관계. 그렇죠? 그럼 이건 뭐에 의해서 규율돼요? 이건 행정법.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당해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1차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1차에서? 근기법 뭐 이런 데서 배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 근기법.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규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바로 행정법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긴 다 법률행위죠. 여기서는 권리 의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법 관계라는 것은 행정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1차에서 배웠던 근기법, 노동위원회법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규율되는 거.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민형사는 왜 알아야 되느냐? 법률 관계라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얘,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거를 알고 얘네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행정법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법률행위라는 거,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권리 의무적 행위, 사실행위라는 건 이러한 사랑, 뭐 추억, 아픔 뭐 이런 거 사실적 결과만이 발생하는 행위 이걸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다음에 법률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실관계 속에서 민사적인 법률관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적인 법률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 행정적인 법률관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행정적인 법률관계 속에서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아가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에서 먼저 뭘 보시냐면 거기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해갖고 나온 거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제가 하는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처분서라는 거예요. 처분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처분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라는 게 있고 사인이 있는데 행정청이 뭔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때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름은 어렵지만 끝에 장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장.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도장 같은 스탬프가 찍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인된 장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처분청. 알겠죠? 처분청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처분청 써보세요. 그러니까 처분청이라는 거는 국가작용이죠. 근데 국가작용인데 국가작용은 원래는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기에는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작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남부교육지원교육장이라는 행정청을 통해서 그런 국가작용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행정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관인을 찍어서 누구한테 지금 보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걸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에게 이 처분서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에 보니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뒷장을 보세요. 거기 뒷면에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수시는 이게 이제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악 학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 하단에 보니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뭐 어쩌고 저쩌고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들어요? 민법이 형사법이 아니면 행정법이 이게 바로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행정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의 체계라는 부분 이것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법은 이제 헌법 그래서 법헌자의 법법자거든요. 그래서 법 중에 법이라는 헌법 국민이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주권자가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위임해갖고 국회가 만든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법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법률만으로 모든 그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갖고 이제 행정청에서 시행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렇게 위임을 주면 얘도 똑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힘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장이라는 행정청 얘가 얘한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 영업정지 12일인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정지 12일인가 뭘 받았는 23일이구나. 영업정지 23일을 때렸단 말이에요. 야, 너 학원 있잖아. 너 뭘 위반했으니까 영업정지 23일이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때릴 때 뭐에 근거해서만 때려야 될까요?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만 때려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학원 교습법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때리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령이 무슨 법령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행정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법령이 되고 행정법령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갑한테 영업정지 23일이라는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치 행정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8조에 명시적으로 입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라는 건 지 맘대로 뭐 인치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뭐 야 너 말해서 내려 조선시대 때는 막 그랬지만 지금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도로교통법에 뭘 위반했는지 근거를 두고 그 근거된 법령에 근거해서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구현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이걸 법치행정의 원칙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도 속에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공익적인 관점에서 행정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얘한테 뭔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행정법령을 처음 판단하는 거예요. 1차 판단권.
그래서 이런 행정청을 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그 사무관들 이런 사람들의 행정고시 또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가죠. 거기에 보면 무슨 시험을 꼭 봐요? 행정법을 보지. 그럼 헌법도 보고. 왜 그걸 볼까요? 얘네들이 이걸 판단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청을 구성하는 개개인인 공무원이 행정법을 이해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 얘네들은 1차 판단권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학원이 망하겠지. 23일 동안 여러분들 영업정지를 받는 학원에 학생들이 다닐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학원에 어떠한 존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하고 고소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항하고 고소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항고소송이라 그래요. 저항하고 고소하는 거지. 쳐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속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색깔이 같기 때문에 여기겠지. 의도한 건 아닌데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행정법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법원에 해야 돼요? 행정법원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겠지. 판사는 이제 얘가 그렇죠? 얘가 행정법대로 했는지를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몇 차 판단? 1 다음에는 어려워요? 2. 그래서 얘는 2차 판단.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권력자 같아요? 1차 판단권자하고 2차 판단권자 중에 누가 더 1차가 더 권력자지. 그래서 얘는 사후적으로 통제만 할 뿐이야. 그렇죠? 사후적 통제만 할 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얘의 보스가 누구야? 대통령. 얘의 보스는 지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권력자야? 여기가 더 권력자야. 그럼 누구를 더 존중하겠어? 여기를 더 존중해야겠지.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보일까요? 아니면 여기를 더 볼까요? 여기를 더 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행시도 합격했고 뭐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으니까 알아서 잘 했겠거니 라고 출발을 해서 보통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1차 판단권에 대한 뭐가 있어요? 존중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존중. 알겠죠? 그래서 존중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이 존중이 너무 치중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이제 배제되겠지. 그러니까 이 국민의 권익과 그 다음에 1차 판단권에 대한 존중을 비교 형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판사가 3명이나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취소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1차 판단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소송이라는 것 자체를 요건을 두고 이게 이제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정청이 1차 판단권자로서 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공익 실현에 있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놔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또 법원은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소송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이 만약에 없다.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 뭐라 그러냐요? 이걸 각하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송 요건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소 소송에서 하나씩 살펴나가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요런 교재를 한번 볼까요? 요런 교재에 보면은 마인드맵이라고 맨 앞에 보시면은 거기 기승전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라는 맨 상단에 거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소송 요건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진입 장벽이고 이게 만약에 흠결이 되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각하가 여러분들 만약에 소개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뭐 카톡 봤어. 근데 뭐 이상해 좀 애가. 그래서 안 만나. 그건 뭐예요? 각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좀 또라이야. 그러면
기각이죠. 그렇죠. 본안까지 갔다가 내치는 건 기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를 통과해야 뭔가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소송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정소송법상 소송 요건은 1번부터 7번까지로 돼 있고 원고 적격, 그 다음에 피고 적격, 대상 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 기간, 심판 전치, 관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나가고 우리 시험은 여기서 60%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각하가 되느냐, 각하가 되지 않느냐 여기가 우리 시험의 6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 소송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만 가져가면 누가 삐질 수 있어요? 국민이 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요건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화해서 국민이 그 진입 장벽을 많이 넘어올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거를 소송 요건의 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송 요건의 완화는 누가 많이 주장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많이 하겠지. 그래서 교수님들이 소송 요건의 완화와 관련된 주장을 담론을 많이 형성해서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판례 평석도 써서 소송 요건이 완화가 되면 이제 국민들이 편해지겠지. 근데 이제 소송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하하면 되니까 판사는 일이 주니까 또 이제 그러한 각하와 그다음에 각하가 아닌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학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례 중에서 이 소송 요건의 완화를 위한 판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우리가 소송 요건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꺼번에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동차반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뭐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법의 체계를 우선 잘 봐야 되는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뭐 이렇게 알아야 되고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국민의 권리움의 변동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영업정지 23일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국민의 권리움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원래 법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느냐? 결국에는 법규 명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얘가 법규 명령이고 법이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다. 결국에는 행정청은 이렇게 법규 명령 또는 법에 근거해서만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 한다. 알겠죠? 그러면 그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의 그 행정 법령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분 1차에서 봤던 그 뭐 노동법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법은 없지. 그렇죠? 근기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법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러면 이렇게 때려 맞았으면 저항하고 고소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하면 행정법원에 갈 수가 있는데 행정법원은 그러면 갈등이 되겠지. 그래서 행시가 더 어렵거든요 요새 변시보다. 뭐 나보다 행정법도 잘하는데 얘가 더 알아서 잘했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중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각하가 많이 될 거예요.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그래서 1차 판단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어떠한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그것을 비교 형량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정청이 저러한 행정법령을 통해서 어떤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빨리 저 처분을 통한 효과가 이렇게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흠결되면 우리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할 수가 있고 이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분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보통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날라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정처분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아와서 뭐 행정처분 받은 적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운전면허증도 뭐예요? 행정처분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항고소송 제기를 안 했어요? 나한테 왜 쓸데없이 운전면허증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 그것도 처분서죠. 여러분 처분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정청이 부여한 증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날인이 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찍었지.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국립대에 합격한 분들도 있죠. 여기 다 사립대 출신이세요? 국립대에서 합격 증서도 누가 줘요? 국립대학교 학장이 딱 주죠. 합격 증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처분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왜 쓸데없이 합격시켰어라고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것도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국가가 행정기관인 처분청을 통해서 이렇게 처분을 때리는데 그게 이제 침익적 처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 통지서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그 다음에 뭐 시행 규칙 조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거에 의거, 그렇죠. 의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처분청은 기본적으로 지 맘대로 뭐 야 너 있잖아 너는 나 관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넌 영업정지 23일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구예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본적으로 학원 설립과 관련된 법령의 1차적 판단을 통해서 얘한테 영업정지 23일을 때린 거니까 그게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뭘 위반했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이게 뭐 교습비를 원래는 100%만 내야 되는데 네가 그 이상을 거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의 내용은 벌점 50점이고 과태료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교습 정지는 23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처분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면으로 와보세요. 앞면으로. 자, 앞면에 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요. 거기에 3번을 보세요. 3번에 보니까 위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렇죠? 이의가 있다. 그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 행정심판법. 그래서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에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고지가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심판 플러스 소송을 우리가 쟁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바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교육장이라는 거 그 밑에 보면은 구초혜 씨, 이은영 씨, 뭐 황정화 씨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만 보면 돼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는 처분청만 바라보면서 행정청이 지금 갑에게 행정법령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23일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갑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안내한 대로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구나. 그러한 개괄적인 내용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소장을 한번 보세요. 소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원고 주소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91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교습 정지 처분을 없애달라라는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교습 정지 처분 취소예요. 취소. 관할은 어디 법원으로 돼 있어요? 서울 행정법원. 그렇죠? 아까 이제 이런 건 행정법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법원 언더라인. 자, 이 소장이라는 건 그럼 어디다 내는 거예요? 행정법원에다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그 청구의 핵심적인 취지가 뭐냐? 그게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나한테 이렇게 처분서 편지를 보냈는데 얘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2023년 12월 18일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고 나한테 대해서 한 교습정지 23일 이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소장을 접수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행정법원에다가 항고 소송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고 고소했는데 뭐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항고 소송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이 취소 소송이 되는 거지. 바로 이게 소장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장이 이제 판사한테 접수가 됐죠. 여기 있는 판사한테. 그럼 판사는 뭐부터 볼까요? 이제 이 소장이 제대로 된 소장인지. 그래서
입구에서 벤치를 놓을지 아니면 들어오게 할지 그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인드맵에서 봤던 얘가 원고 적격이 있는 애인지, 그 다음에 피고는 제대로 지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 적격에서 영업정지 23일 이게 과연 소송의 대상이 적법하게 부여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협의의 소위, 그 다음에 뭐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거쳤는지 아니면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잘 제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했는지 1번부터 7번까지 제대로 보고, 만약에 제대로 봐서 다 패스가 되면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본안으로 넘어오는 거고, 여기서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각하 판결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바로 행정소송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빠뜨리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집약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요런 4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소송법, 이거 행소법이라고 제가 약칭을 했는데, 거기 행정소송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1호를 보니까 항고소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여러분들 처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개념을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처맞은 내용이 소송으로 가면은 그게 처분이 될 수 있겠구나. 처분이 대상 적격이 충족된 걸 우린 처분이라고 하는구나. 뭐 그거는 대상 적격 파트 가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소할 때 제기하는 소송이 항고 소송이고,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조를 가보세요. 4조에는 이제 항고 소송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 소송이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개념이 취소와 그 다음에 무효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봐야 돼요. 자, 저기서 보면은 아까 이제 행정법이 있죠. 그렇죠? 행정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갑에게 뭐 이걸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 적격 가서 볼 거니까 그냥 처분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하기 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게 처분을 잘 모르는데 이걸 왜 계속 나가? 그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처분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우선은 넘어가고 대상 적격 가서 다시 볼 거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해서 갑에게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있더라라는 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때리는 걸 이제 법치행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행정청이 행정법령에 근거해서 갑에게 이렇게 처분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하기 때문에 지금 저항하고 고소해요? 이 행정법령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반. 뭐를? 행정법령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위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항하고 고소해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개념을 우리가 치환해 볼게요. 민법에서. 여러분들 1차 때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9살, 9세, 9살이면 뭐 유치원생이 아니잖아. 그렇죠? 6세는 유치원생이죠. 6세가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야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뭐라고 생각해? 이거 야 취소해, 야 이거 무효해 이렇게 생각할 거. 국어적으로 여러분 국어적인 센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게요. 짜증나요? 이런 질문 자꾸 해서. 무효지 이거는. 뭐 애들끼리 뭐야 이게 이러면서 무효야 무효.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뭐 우리 민법은 무효라고 아예 법으로 박아놨죠. 그래서 이건 무효예요. 근데 얘가
이제 고딩 엄빠 고딩 엄마인가 뭐 있죠 프로그램. 그래서 얘 만약에 18세야. 갑하고 을하고 결혼했어. 그렇죠? 그러면은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이제 엄마 저 오늘 결혼했어요.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아니지.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안 해봐서 몰라요? 엄마 아빠가 뭐 해야 돼? 그건 취소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취소하면은 이 결혼이 다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민법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렇죠? 알아요, 이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위에 게 더 말도 안 되지. 애들끼리 결혼. 이거는 약간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법을 위반했는데 민법을 위반한 내용 속에서 뭔가 더 중대한 거는 무효 사유가 되는 거고 그나마 나중에 살릴 수도 있는 건 취소 사유. 이 위법의 정도예요. 정도. 약간 코미디 같은 거. 그건 무효.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건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민법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한 것 중에서도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의 정도가 이제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서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슨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취소라고 생각하면 취소 소송.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행시 합격하고 뭐 공무원 시험 열심히 해갖고 뭐 행정법 합격해갖고 온 사람들이 무효 사유가 많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법 헌정사상 무효 사유로 판단된 게 10건이 별로 안 돼요. 응? 그 얘기는 뭐야? 제가 그래도 나름 공부하는데 제가 무슨 이런 짓을 하겠냐고. 거의 없지. 그래서 뭐가 대부분일까? 대부분 다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도 취소 소송 중심주의로 얘가 캐리를 하고 무효는 정말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고 소송의 대표 선수는 뭐가 된다? 바로 취소 소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도 취소 소송 중심주의. 그래서 얘가 38조 1항에서 준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취소 소송을 그래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항고 소송에서 취소 소송 뭐라고요? 취소하고 무효 사유는 뭐에?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위법의 정도가 좀 그럴싸한 거 그런 건 취소 소송. 위법의 정도가 정말 천인 공노할 정도의 내용이다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간다. 그럼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법정 소송. 법정이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정한 소송이죠. 어디 법에서? 행정소송법에서 뭐라고 정했어? 4조에서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이렇게 정했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얘네들은 법정소송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하고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지금은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알겠죠?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계속 몰라도 되고 당사자 소송은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명항고 소송을 보세요. 무명이라는 건 이름이 없는 소송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 외 항고 소송이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두 번째 소장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원고는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정자 어촌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고는 전라남도 지사. 그러니까 얘도 처분청이 되겠지. 그랬더니 거기에 얘가 소송의 종류를 뭐라고 했나 보니까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에 대한 소멸 등록 처분 무효 확인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청구 취지를 보니까 뭘 원하느냐 보니까 보세요.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표지 어업권에 대하여 1984년 11월 23일 전라남도 어쩌고저쩌고 포기 신고 수리에 대한 소멸 등록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건 무효 확인 소송이겠죠? 그러니까 법정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위 말소 등록 회복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거기다 언더라인 해보세요. 이행하라. 지금 누구한테 하라라고 시킨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전남지사한테 야 이거 해 라고 네가 판결 주문 좀 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처분청인 행정청한테 뭘 하라라고 지금 청구 취지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소송을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이행소송 써보세요. 의무이행소송. 그럼 이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4페이지에 4조의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있어 없어? 얘는 이름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청구 취지에 뭐 안 되는 걸 왜 써놨니? 이건 여러분들 뭐 오늘 수업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힌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고 소송의 본질은 뭐예요? 우선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얘한테 뭘 때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처분을 때려. 법에 의해서 때리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맞고 저항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2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사후적 통제라고 했지. 그럼 이행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처맞았어 아직? 아니죠. 아직이라고 제가 힌트도 줬잖아요. 처맞은 게 없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맞은 게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해달라고 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야? 장기에서 뭐 얘가 우선 있어야 그걸 타고 넘어오는 거거든. 근데 없는 상태에서 하라라고 얘가 시키는 게 되겠냐는 거지. 얘는 대통령, 얘는 대법원장. 야, 해! 뭐 이렇게 얘가 시킬까? 아니죠. 그렇게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법에도 그런 걸 두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첫 번째 의무이행 소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페이지죠. 자, 인정 여부 한번 볼게요. 거기에 행정소송법 4조에서 규정한 법정 항고 소송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불충분하단 말이지. 왜 불충분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선은 처맞고 다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맞고 다투는 거 신청했다가 거부를 해 또는 가만히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국민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이게 더 편리하니까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무명항고 소송의 첫 번째 선수가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의 및 문제점인데요. 의무이행 소송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에 위법한 거부 또는 부작위. 왜냐하면 행정청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얘가 가만히 있어서 제기하는 소송이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보다 직관적이고 빨리빨리 우리나라 국민의 성격에 부합하는 또 다른 소송의 방식을 마련해주면 더 좋잖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요. 자, 이게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담론이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거든요. 자, 그 두 번째가 학설. 학설은 이런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법원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침해. 이제 이 부분 이해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야,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보고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이게 권력분립 위반이지. 그 다음에 행소법 4조는 열거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열거가 뭐예요? 열거? 있는 것만 잘하는 게 열거예요. 그렇죠? 편의점에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 없어요? 그럼 거기 있는 게 다예요? 그건 뭐예요? 편의점에 있는 배치가 열거적이라는 거예요? 예시적이라는 거예요? 열거적이라는 거지. 그 국어적인 거니까. 열거, 거기가 방점이 있어요. 언더라인.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견해가 맞겠죠. 그렇죠? 두 번째 견해는 이거는 행정법 4조는 있잖아. 예시적이야. 그러니까 없어도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이런 학설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래 안 될 것 같은데 해주면 좋을 것 같아라는 절충설. 자,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판례가 인정할까?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가능하고 의무이행 소송이라든가 의무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별표가 있고요. 여러분 행정심판법에 보면은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행정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사법부죠. 근데 사법부에 가는 건 또 돈이 들지.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 내에 별도의 또 준사법 절차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걔는 어때요? 걔는 같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규정돼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법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부정설인 일설과 논리적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판례 있죠? 이 판례가 여러분 나눠드리는 소장이에요. 그래서 자, 공동 어업 면허의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주세요. 누구한테? 누가? 행정청이 그렇게 환원해 달라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는 이러한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판결을 때릴까요? 각합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만나주지조차 않는 거죠. 그래서 각합 판결이 된다. 자, 그러면 검토는 뭐가 될까요? 거기 생각컨대 뭐 학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판례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검토가 진짜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의무이행 소송을 허용하면 국민이 좋긴 하겠지만 국민이 좋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니까 법에서 정한 바대로 하면서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물리적으로 준수를 하는 게 더 맞다. 그 다음에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의 관점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논리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의무이행 소송인데 여러분 그러면 자 5페이지 다시 가서요. 거기 이제 의무이행 소송 옆에다가 쟁점 4 페어링 해주세요. 쟁점 4. 쟁점 4를 페어링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 4번 가보세요. 쟁점 4. 동차반이 좀 어려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그러면 연기는 쉽냐? 그렇지도 않아요. 연기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어차피 어려운 거 그냥 집약적으로 빨리 한번 해보자에 동차반에 방점이 있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 4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상단에 무명항고 소송으로서 의무이행 소송이 2011년 노무사 시험에 출제됐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요령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문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할행정청의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언더라인 해보세요. 법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업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시켜주는 처분을 구하는 거기다 언더라인하면서 처분을 구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행정청한테 처분 좀 해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후단 있잖아요. 후단 그게 뭐예요?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체 시험 가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뭐가 도출돼야 되냐면 쟁점이 끌고 와야 돼요. 쟁점이 도출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쟁점이 무슨 쟁점이다?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무이행 소송. 이게 이제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그럼 답은 뭐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각합 판결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만 읽고 쟁점 도출되고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 내가 내린 답을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여러분의 논증의 글이 작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쟁점을 도출하는 연습이 여러분 동차반 때부터 돼 있어야 여러분들 실제 시험 가서 좀 뭐라도 쓸 수가 있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시문은 뭐냐? 제시문은 이 쟁점과 관련된 사례,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포섭의 자료가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제시문이 2011년도만 하더라도 어때요? 세 줄이란 말이에요. 세 줄. 실제 시험에서는 세 줄이었는지 두 줄이었는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문제와 제시문이 혼연일체된 아주 유치한 수준의 2011년도. 옛날이 좋았죠, 여러분. 옛날이 항상 아름답고 좋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이 그 행정법이 들어가는 그 직역 시험 중에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어려워요. 특이하죠. 변시가 되게 어려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노무사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게 허용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법령에 대한 취소송의 가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 그래서 문제의 소재 한번 가보세요.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는 뭐냐?
내가 이 글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예고하는 기능을 우리는 문제의 소재의 목차라 그래요. 알겠죠? 영화의 예고편인 거지. 여러분 영화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해요? 예고편을 보고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안 보고 쇼츠로만 여러 편 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츠도 뭐야? 사실 문제의 소재만 있는 거지. 본문이 없고 문제의 소재만 있는 게 쇼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소재만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쟁점이 장악되어 있다라는 게 소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소재만 잘 써도 이 친구가 잘 쓴 답안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점자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소재에서 첫인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 소재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거기에 보면은 후단 두 번째 줄에 어업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달라는 취지의 의무이행 소송 언더라인. 그렇죠. 아, 이게 의무이행 소송인데 이게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취지에서 과연 가능한지 학설도 있었던 것 같고 판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되니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을 쟁점을 예고하고 그 예고된 쟁점이 이제 몇 번으로 가요? 2번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바이패스하고 거기 3번에 보니까 의무이행 소송의 가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되겠지. 그러면 그 3번의 내용은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우리가 요론에서 배웠던 문학 판검 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부터 써야 돼? 의의 및 문제점. 그 다음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 있고 판례 있고. 그럼 여기 읽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학설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판례 보니까 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아까 그대로 내용 그대로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론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아까는 이해됐죠? 근데 이제 암기까지 된 상태에서 외워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일반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369 교재를 통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데일리하게 다 암기로 여러분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일반론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채워 넣어야 돼. 암기해서 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다 해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3번을 보니까 검토 및 사안의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사안의 적용에다가 언더라인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일반론이 있는데 그 일반론 중에서 내가 뭐가 맞다라고 검토를 먼저 하고 그 검토된 내용대로 당해 사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안에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 사안의 적용에다가 언더라인을 그걸 우리는 기술적으로 포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섭. 자, 여러분의 생각은 뭐였어요? 검토한 거는 판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례가 맞다. 그래서 이제 포섭한 결론을 보니까 결론 한번 보세요. 사안에서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취소소송 뭐 그건 안 해. 후단 보니까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달라는 제시문의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의무이행 소송인데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제시문하고 문제가 너무 어떻게 돼요? 심플하기 때문에 포섭의 자료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제시문의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포섭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배운 거는 무명항고 소송과 의무이행 소송을 배웠고 의무이행 소송 일반론이 이렇게 되는데 그 일반론의 문제가 되는 게 사례집에서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여서 아, 동차반 때는 요 사례는 필수적으로 해야겠구나. 어떻게 쓰느냐? 문제의 소지에서 예고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문학 판검 일반론 다 때려서 외워서 넣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 있는 정보와 문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포섭으로 비벼서 결론을 때려 넣으면 되겠구나. 암기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목차 구성의 틀이라는 게 동차반 때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지만 내가 실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동차반은 사실은 합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는 그 경험을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렇죠?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쓰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게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합격할 수가 있는데 무의미한 그러한 결과치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갖게 되면은 맨날 뭐 카페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써서 결과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레퍼런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일반론은 암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답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줄 아는 그러한 역량도 구비가 돼야 돼. 자, 좀 쉬었다가 의무 확인 소송도 동일하게 볼게요.